제가 전화를 꺼놓는 걸 모르고 이제 동영상을 찍는 동안에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걸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명예욕이 아주 짙게 있다라는 것을 보드가야에서 혼자 살면서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이제 바로 무엇냐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그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 싸게 좀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한 7, 8천 원짜리 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전기선이 아주 그 코드가 높아요. 인도는 코드가 높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가져간 그 포트가 타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인도 포트를 사서 거기다 하려니까, 선이 인도 포트는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짧은 포트하고 그 코드하고의 사이가 이렇게 닿지 않으니까, 제가 플라스틱 의자를, 파란 의자를 갖다 밖에 있는 걸 주워다 놓고, 그 플라스틱 의자에 그 포트를 놓고 코드에 꽂고 물을 끓였더니 그 포트의 밑에 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사가 끓으면서 이제 그 플라스틱 의자에 달라붙은 걸 모르고 앉은 채로 내가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포트를 잡으니까 포트가 딱 이렇게 딸려오면서 그 의자가 딸려오니까 바로 나에게 그 뜨거운 물이 부어져서 휴대폰이 바로 발 옆에 있는데 내 발등으로 그 뜨거운 물이 떨어지면서 휴대폰까지 이제 뜨거운 물을 팔팔 끓는 물이 이제 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등을 이제 디게 되었고, 휴대폰은 완전히 뜨거운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잘 모르고 저는 그 상황에서 자꾸 겉만 닦고 자꾸 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런데 망가진 걸 모르고 이제 저는 이제 발을 수습하고 이제 저 매니저들을 불러가지고 그 애들을 불러서 그 약국에 가가지고 응급치료를 하고 붕대를 감고, 그러고는 이제 그 휴대폰을 갖다가 이제 고치는데 갖다 줬는데,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 자기들은 못 고치니 한국에 나가서 고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휴대폰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휴대폰 속에 모든 전화도 있거니와 이제 거기에 다 모든 게 뭐 있으니까 저는 완전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그 돈 찾는 걸 밀려놓고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만 원 정도만 남아 있었고 비행기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 20일을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이 있으면 휴대폰을 고쳐와서 그 다음부터는 뭐 이게 내가 그 7만 원으로 일주일만 견디면 될 줄 알았는데, 거의 이제 하루에 한 7, 8천 원 꼴은 이제 가져야 거의 한 돈 10,000원, 7, 8천 원에서 10,000원 꼴은 가져야 이렇게 삼시세끼 밥을 사 먹고 해 먹기도 하고, 한 끼는 아침은 해 먹기는 하지만 그것도 다 과일을 사다가 도마도도 사고 뭐 꿀도 사고 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끼를 먹으려면은 이제 10,000원 정도는 가져야 하루를 과일도 먹고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7만 원 돈이면 일주일 살 수 있는 돈만 남고 발에 이렇게 화상을 입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 가가지고 찾으니까 휴대폰을 못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야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집에도 연락도 못하고 매일 이렇게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고 메모라도 카톡이라도 보냈던 소식이, 일주일 동안 소식이 이제 집에서도 없으니까 우리 거사님하고 우리 아들은 이제 둘이서 일주일도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하다가 돈도 안 찾아지고
돈을 찾으러 또 가서 또 줄을 서서 찾으러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뭐 이게 기계가 고장 나서 더 이상 뭐 이게 못 찾게 되고, 또 뭐 토요일 날 일요일이면 또 은행은 또 문 닫아서 또 못 하고, 하여튼 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12월 1월이면 다 와 있기 때문에. 근데 달라이라마 그 칼라 차크라 때는 막 20만 명 30만 명이 오니까, 그러니까 맨날 줄 서다 2시간 정도 줄 서 가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시간이 다 타임 오버돼서 돈을 못 찾고,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였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한 2주가 지났죠. 근데 저는 이게 전화가 없는데 전화를 집에 할 길이 없는 거죠. 공중전화도 없어요, 그런 데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걸어서 우체국을 찾아서 이제 보름 만에 2주 만에 우체국에 가서 이제 편지 쓸 종이도, 그때는 처음에 가니까 뭐 종이가 없는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천지가 우리는 종이니까. 그래서 무슨 편지 봉투인가 뭔가 하나가 뭐 아니 여기서 막 글자가 막 적혀 있는, 프린트가 돼 있는 어떤 그 봉투를 거기서 어디서 한 장을 얻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편지를 써 가지고 이제 전보를 보냈던가, 하여튼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일이 생겨서 전화도 못하고 카톡도 못하니, 그냥 내가 그 날짜에 20일 이후에 날짜가 되면 비행기 표는 있으니까 그 시간에 떨어질 테니 그런 줄은 알고만 있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왔는데요. 우체국에서 하는 말이 보름 후에나 떨어진대요. 그러니 내가 나올 무렵에나 이제 그 편지는 또 한국에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 이제 뭐 참 애는 타겠고 한국에서 염려는 하겠다 싶지만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호텔 앞에서 나오면서 항상 호텔에서 가장 싼 방, 작은 방, 화장실과 목욕탕도 밖으로 가서 공동변소 쓰는 아주 완전히 골방 같은, 창문도 없는 직원 숙소 같은 방을 주어서 내가 가장 싸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수행하러 왔으니까 내가 복수영화만 안 되고 내가 최소한의 어떤 그 기본 생활만 하고 거기에서 남는 그 어떤 돈은 수행자들과 거지들에게 내가 이제 도네이션을 하고 가는 것이 내가 여기에 온 어떤 명분으로서 내 양심에 도리에 맞다 싶어서 이제 처음부터 저는 이제 생활을 그렇게 딱 정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맨날 아침마다 새벽에 이제 5시 반쯤 이제 그 대탑을 향해서 새벽 예불을 하러 나갈 때면 그 호텔 앞에 그 푸얼 피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서너 분씩 항상 그 입구에서 대로변 앞에 이렇게 입구에 누워 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앉아 있거나 모포 한 장을 두르고, 추운데도 거기는 11월에도 춥습니다. 11월, 12월, 1월 굉장히 추워요. 근데 11월부터 춥기 시작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그때는 처음에 나오신 그 할머니신지 동네에서 이제 가난해서 처음으로 거지로 나오신 것이죠. 그런지 아직 피부도 타지 않고 깔끔하신 분인데 처음으로 그 거지들 옆에 앉아서 이렇게 국어를 하고 앉으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할머니가 적응을 지금 하시는 기간이구나 싶어서 이제 처음 나오셨구나 싶기도 하고,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나의 할머니들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또 사회복지 또 시설장으로서 6년 동안 할머니들을 모시고 살았던 경험도 있고, 저는 할머니들하고의 노인들하고의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도 노인복지를 실습했고 노인복지 학과를 제가 이제 또 한 1년 동안 들어가서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경도 불교대학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 노인이 항상 저에게는 이제 전공인 셈이죠. 그랬는데 그 노인들이 유난히 애들이 좀 거지 생활하는 것은
별로 불쌍하지 않아요. 왜냐면 걔들은 그냥 괜히 재미로 나와서 하는 거고, 진짜 푸얼도 아닌 애들도 참 많거든요. 그냥 돈 버는 게 더 쉬우니까 학교도 안 가고 나와서 달라고 하니까 저는 애들은 안 줘요. 근데 이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노년이 돼서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눈에 띄는 분은 안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주면 또 그 한 분을 주면 다 달려들고, 저처럼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은 완전히 걔들이 익숙하게 알아가지고 완전히 막 눈에 띄었다면 다 물밀처럼 밀려와서 달라고 달라들기, 젊은이고 막 장애자고 뭐 애들이고 뭐 애기 엄마고 막 애기 안고 다 달라들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도 이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 다니면서는 일체 모른 척하고 안 주고, 새벽에 나갈 때만 이제 호텔 앞에 앉아있는 노인들한테만 항상 텐루피 정도 이렇게 드리고, 아니면 이제 빵 사놨던 것이 있으면 빵을 구워가지고 잼 발라서 이제 또 이제 생수하고 하나씩 드리고 가고, 이제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상황이 제가 2주 동안 돈을 못 찾고, 정말 어쩌나 돈을 못 찾고 카드로 돈이 안 찾아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저 노인 옆에 나머지 만약에 뭐 이 돈 가지고 먹고 살 게 없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내가 저 노인 옆에 내가 도네이션을 하던 저 노인 옆에 나도 앉아서 저 노인이 얻어먹는 걸 나도 조금 또 낀 거 앉아서 얻어먹는 신세가 돼야 되지 않는가. 정말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겠구나. 상황이 외국 와서 정말 이렇게 상황이 생각 외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참 제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저는 저를 제가 경험했는데요. 그 상황이 된다 한들 그래, 나는 끝까지 그럼 내가 내 번뇌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 아상으로, 내 명예욕으로, 내 아상으로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으니까, 내가 그럼 저 할머니, 내가 돕던 저 할머니 옆에 나도 똑같은 형편이 돼서, 나도 거지 돼서 한번 저렇게 한 일주일에도 앉아있는 형편이 내가 차라리 되어버렸으면, 그러면서 그 경험을 내가 거기까지 내가 밑바닥까지 가봤을 때 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그것은 이제 나머지는 돌아올 수 있는 비행기 표가 있으니까 그것도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것까지 없었더라면 제가 진짜로 편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항상 나머지 남겨진 것이 있는 상황에서 내 마음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의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봤는데, 그때 저는 이제 뭘 보았느냐면요. 그때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아직 시작하지 않고 오지도 않으셨을 때고, 다른 까교파에서 이제 보름 동안 까규몰람이라는 걸 또 했었습니다. 까르마파 존자님이. 근데 거기를 이제 2주 동안 다니고 있는 때였는데, 붕대를 발을 싸고 쩔룩쩔룩 하면서 그랬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까규몰람을 이제 2주를 이제 경험하고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몇 명, 한 7, 8명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 시간을 내서 몰람을 막 대법회에 막 12,000명 모여서 하는 대법회에 계속 날마다 막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제 하니까, 밥 먹는 시간 빼놓고 하니까 2주가 지나면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제일 나이도 먹고 보살이니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비구니였었기 때문에 그 젊은 비구니 스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사랑스럽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고행을 하면서 온 것도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맛있는 걸 좀 한번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이제
이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나는 화상을 입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때 제가 딱 가슴에 와 닿는 게, 아, 내가 저 할머니 옆에 앉아서 거지는 됐다가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21일 동안 뜨거운 물하고 소금만 먹고 죽염만 먹고 단식도 해봤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뭐 죽염은 가지고 갔으니까 죽염하고 포트로 물 끓여서 죽염만 먹으면서 단식하다 나갈 수도 있다. 한데 거기서 제 마음에 딱 가슴에 올라오는 게 뭐였냐면, 그러면 저 스님들이 나중에 저 보살은 수행하러 왔다는 보살이 우리 비구니들 스님들한테 삼보 중에 한 보배인 승가인 스님들한테, 한국 비구니들한테 어쩌면 그렇게 한번 뭐 빵 하나도 안 사주고 나갈 수 있나 이런 소리를 듣지 않나 하는 그것이 마음에 딱 걸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가 참 그것이 후회스럽다. 진즉이 저 스님들을 사줬어야 되는데, 근데 진즉이는 뭐 그냥 대탑에서 그냥 뜨문뜨문 보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까규몰람이 시작되니까 저 다람살라에서 있던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렇게 한 그 10명 가까이, 한 7, 8명 이렇게 제가 보기에 있더라고요. 7, 8명 정도. 그래서 그때서 이제 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한번 밥을 사드려야겠다, 공양을 올려야겠다 했는데 돈이 찾아지지 않으니까 뭐 정말 이게 저기 뭐야, 그게 휴대폰이 안 되는 것도 괜찮고 돈 안 쳐지는 것도 괜찮고 다 내 일신에서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내가 딱 그분들이 나를 욕할까봐 그것이 딱 올라오면서 굉장히 마음에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봤습니다. 나는 이것도 하나의 상이구나. 명예의 욕이고 명예의 상이구나. 내가 욕을 먹고 싶지 않은 그들에게 구차하게 욕에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 상황을 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세식명수 오용락 중에 가장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이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사주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혀 허공에, 그들이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욕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다 그들의 마음인데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 욕 듣는 것이 그렇게 싫어서 그것이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가슴에서 불쑥 올라올까요? 불편함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다 내 안에 있는 업으로 무엇이 뭉쳐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집착하고 그걸 애착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저는 그것마저도 이제 앞으로 남을 의식하는 욕 들고 싶지 않는 그것 또 한 명예욕이고 내 아상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그때 보아서, 이제 그 뒤로는 모든 어떤 사람의 이목도 저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편해졌어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욕하기 싫으면 욕 안 하고 다 그들 마음이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자라고 마음을 먹고 사니, 지금은 내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입니다. 통으로 다 나일 뿐이지 나 외에 다른 사람으로 나눠놓고 살지 않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저는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번뇌가 하나도 없고 나날이 편안하고 정말 갈등 없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명예욕을 본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